태연, 아이유, 장원영, 윈터. 와, 어떻게 저렇게 하얀 피부가 되지? 할 정도로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예인들은 매일 피부과 가서 시술 받으니까 당연히 하얗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집에서 따라 하시면 4주 만에 거울 보는 것이 즐거워지고 화장 없이도 자신감 있게 외출할 수 있는 맑은 피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시술 받는 것만으로는 하얀 피부가 되는 게 안 되는 건가요? 시술 받는 거는 PT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 운동 안 하고 식단 안 하는데 PT만 받는다고 살이 빠질까요? 평상시 습관이 잘 갖춰져 있는데 PT까지 받으면 예쁜 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는 것, 바르는 것, 채우는 것, 이 세 가지를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피부는 겉에 피부인 표피 그리고 아래 피부인 진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피, 진피. 이 표피와 진피 사이에는 갈색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닌 세포의 수는 누구나 다 동일한 숫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라닌 세포가 햇볕이라든지 외부 자극의 영향을 받으면 각질 세포 쪽으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면서 색소들을 이렇게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색소가 표피 위에 있는 각질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색소 자체가 많아지면은 피부가 검게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 멜라닌 세포가 만드는 색소의 종류에도 백인처럼 조금 밝은 색소가 있는 반면에 흑인처럼 어두운 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소 자체가 밝은 색소일수록 피부색은 좀 밝아지고 색소 자체가 어두운 색깔일수록 피부색은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멜라닌 세포가 만드는 색소의 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색소의 종류에 따라서 피부의 어둡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피부를 좀 밝게 해줄 때는 이 원인들을 해결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생성하는 기능을 떨어뜨리면 피부가 하얘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이동시키는 능력을 떨어뜨려도 피부가 하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성돼서 각질층에 있는 색소를 빠르게 탈락시켜도 피부가 하얘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피부가 왜 어두워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결하면은 이제 피부가 다시 밝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르는 것, 먹는 것, 채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이제 일반 의약품이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화장품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바르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선크림인데요. 색소 합성을 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열심히 해도 햇볕을 장시간에 한번 노출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저번 영상에 선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에는 이제 ABC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A는 비타민 A 유도체인 레티놀이 있습니다. 레티놀은 색소 생성을 줄이기도 하고 색소 전달도 줄이고 색소를 빨리 탈락시키는 이 세 가지 기전에 모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색소 제거에도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B는 니아시나마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옛날에 쌀뜨물을 하면 피부가 좀 맑아진다고 하잖아요. 쌀뜨물에 니아시나마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니아시나마이드는 멜라닌 세포에서 색소를 전달하는 이 과정들을 조금 억제해주기 때문에 피부를 좀 밝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굉장히 좀 중요한 성분인데, 우리가 이제 적당한 농도의 비타민 C를 자주 바르게 되면은 이 비타민 C가 멜라닌 합성을 좀 줄이면서 피부를 좀 밝아지게 해주죠. 그런데 이 아침에 우리가 비타민 C를 바르면은 햇볕에 비타민 C가 분해되면서 효과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비타민 C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선크림을 꼭 잘 발라줘서 비타민 C가 최대한 덜 분해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따라서 보통은 저녁에 바르는 게 가장 좋은데, 저녁에 바르면 햇볕이 없기 때문에 분해가 좀 덜 되고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타민 C는 우리가 얼굴에 바르면 조금 자극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농도로 시작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먼저 로션을 바르고 나서 그 위에 이제 비타민 C를 발라보면서 자극이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횟수를 좀 늘려가는 게 좋아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멜라논 크림, 도미나 크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기미에 바르는 이제 크림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이거의 성분은 이제 하이드로키논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 하이드로키논은 색소 합성을 억제해서 피부를 좀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미라든지 아니면 잡티라든지 이럴 때 이런 크림들을 많이 바르게 되는데, 이 크림에
프림의 단점은 자극감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처방을 내보면은 거의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피부가 붉어져서 염증이 생겨서 이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피부염이 생기면은 원래 있던 기미가 더 진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처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크리프라고 하는 크림이에요. 아까 제가 레티놀 말씀드렸죠. 레티놀에서 이제 레틴알로 변하고 그다음에 레티노이드로 변하면서 피부에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아크리프 크림은 비타민 AZ의 최종 단계 레티노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레티놀보다는 조금 더 최종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는 있는데 그만큼 피부에 좀 더 자극적일 수가 있어요. 각질에서 색소로 탈락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미백 효과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름을까지 좀 개선할 수가 있고 여드름 개선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산화 목적으로 바르기에 굉장히 조금 적합한 크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먹는 것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양제 종류가 있는데요. 비타민 C는 먹는 것도 우리가 피부에 하얘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양을 먹어줘야지 피부에 도달하면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0mg 이상 복용을 해줘야 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신장을 거쳐서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용량을 좀 낮춰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글루타치온이에요. 우리가 백옥주사, 미백주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미백주사, 백옥주사의 성분이 글루타치온입니다. 이 글루타치온을 주사로 맞지 않아도 먹는 약으로 해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얼굴이 어두워지는 이유에서 이제 밝은 색소가 있고 어두운 색소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은 밝은 색소를 더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색소 자체를 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색소를 더 많이 생성되도록 해주는 거죠. 비타민 C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충분한 양을 좀 먹어줘야 돼요. 최소의 하루에 500mg 이상을 먹어야지 그 이하로 먹으면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크노제놀이라고 하는 요즘에 영양제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해성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 색소 합성을 저해하고 혈관 생성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2, 3개월 정도 복용할 경우에 기미에 좀 도움이 되고 피부가 밝아진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하루에 75mg 3개월 이상 복용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충분한 용량을 좀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트라넥섬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미 약으로 알고 있고요. 옛날에는 원래 지혈제로 쓰이던 약이에요. 마취과에서 이제 지혈제로 주사제를 꾸준히 주다 보니까 단순히 지혈 효과뿐만 아니라 기미가 좋아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혈제로 쓰이던 용량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경구 투여를 하게 되면은 특별한 부작용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뇌졸중이 있거나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거나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트라넥섬산은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의사하고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채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꼭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글루타치온 수액이에요. 먹는 것보다 아무래도 주사가 더 흡수율이 높겠죠. 이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으면 얼굴이 진짜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주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일주일 간격으로 한 10회 이상 꾸준히 맞아줘야지 확실히 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10회 이상이면은 우리가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맞아주면 글루타치온 혈중 내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밝은 색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럼 실제로 피부가 좀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타민 관리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비타민 C를 화장품을 바른다고 했었죠. 근데 단순히 바르는 것만으로는 흡수가 좀 덜 되기 때문에 이온토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전류를 조금 흐르게 해서 비타민 C를 피부 안으로 더 강력하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맑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화장품으로 비타민 C를 발라보시고 좀 자극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온토 관리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킨부스터에는 히알루론산과 리쥬란이 있습니다. 이 히알루론산과 리쥬란은 피부가 어두워지는 원인에 작용하는 건 아닌데요. 피부에 이제 수분감을 증가시켜서 피부가 일시적으로 밝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런 스킨부스터는 주사로 일일이 다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주사바늘 자국이 있을 수 있고 간혹 이제 멍이 들면은 2주까지도 이런 멍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급한 약속이 있을 때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이저 토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굴이 밝아지고 싶다면 이 레이저 토닝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1064라고 하는 레이저를 통해서 멜라닌 색소들을 잘게 쪼개줘서 조금 더 빨리 탈락하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멜라닌 세포 자체의 기능을 조금 저하시켜서 색소를 조금 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대부분 통증이 없고 빨리 끝나는 시술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술이고, 시술 간격은 1주나 2주 간격으로 보통 10회 이상 하는 걸 좀 권유를 드려요. 아하, 바하, 그리고 파하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필링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질 위에 있는 색소들을 빠르게 탈락시켜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좀 밝아지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할 때 하는 관리입니다. 필링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좀 밝아지긴 하는데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가고 염증이 생기면서 색소가 좀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한 5가지 알려주셨는데 이 중에서 꼭 한 가지만 맞아야 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가지보다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레이저 토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루타치온 수액인데요. 글루타치온 수액을 정말 10번 정도 받으면 기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피부톤이 정말 밝아진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몸을 좀 건강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먹는 거, 바르는 거, 그리고 채우는 거, 병원에서 하는 시술 이렇게 다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피부가 타지 않도록 바르는 선크림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는 거에는 전문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영양제가 있고, 영양제에는 뭐 비타민C, 글루타치온, 피크노제놀, 전문 의약품은 트라나스암산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문 의약품은 아크리프 크림을 제가 추천을 드렸고,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에는 레티놀, 도미나 크림, 뭐 멜라논 크림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총 정리해드렸으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은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병원의 처방령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시술들을 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상 닥터 원픽 원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